지금 불교계 스님들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예산 집행률을 따져서 예산을 자르겠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일률적인 적용을 해서 예산을 감액하면은 지금 대략 한 정도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사찰에 지원을 잘 못하게 됩니다. 아수라 발발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계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청 예산 집행률이 63%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불용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걸 트집 잡아서 국가유산청 예산을 삭감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그 적자 운영을 많이 해왔잖아요.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런데 그런 불똥이 지금 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국가유산청 예산은요, 특별하게 말씀드리면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설계이기 때문에 혹시 뭐 해체하다가 중간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예산을 적게 사용 못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걸 기재부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현장에 공사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명문화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생이라든지 또 겨울철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한 동절기에는 공사하지 마라. 근데 기재부는 그런 그 국가유산청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일률적인 뭐 예산 집행률 갖고 따져가면서 국가유산청 예산을 그 부분만큼 적어하겠다. 이렇게 획일적인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죠. 왜 그러냐면 국가예산청 예산이요, 한 30% 40%밖에 사실은 현장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5억을 확보했다. 근데 이 건물 보수하다든지 아니면 할 때 5억 갖고는 도저히 안 되면은 좀 1년 늦춰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다 보면 1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예산 2월이 되니까 그 2월을 핑계로 예산 집행률을 따져서 기재부가 일률적인 적용을 한다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 국가 유산의 예산은 불용의 기준을 1년 반 2년을 줍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R&D 사업입니까? 당해년도에 뭐 무조건 집행을 하고 그래야지 또 준다. 그건 우리나라 문화유산적 특성을 모르는 기재부의 오만한 횡포입니다. 사실은 국가유산청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불교 문화유산이 많으니 대부분 불교 문화유산에서 불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2월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면 미리 좀 스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집행부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거, 그것이 진짜 국가유산청 행정의 큰 미스예요. 국가유산청은 왜 민간 파트너, 문화재 소유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점이 진짜 안타까워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지금 불교계 스님들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예산 집행률을 따져서 예산을 자르겠다고 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일률적인 적용을 해서 예산을 감액하면은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사찰에, 문화유산이 있는 사찰에 지원을 잘 못하게 됩니다. 조속히 국가유산청하고 종교계하고 특히 불교계하고 TF팀을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예외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수요처하고 심한 말로 종교계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않는지, 왜 일방적으로 국가유산청은 행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민간과 파트너십을 구축해라. 21세기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살아남으려면 국가유산청은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을 구축해서 그들의 의견도 듣고 테이블도 갖춰놓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자기들 공문 하나 띡 보내면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로 활성화 안 되는 데가요, 국가유산청 민간기구들입니다. 아니 산림청도 있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다양한 민간활동들을 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겨우 국가유산청이 구색을 맞춘 게 문화재 보호 무슨 민간기구, 그들한테도 얼마나의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또 업자예요. 그러니까 왜 국가유산청은 자기들 행정이 만능이라고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방적이에요, 뭐든지. 지금도 불교계에서 화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기준을, 예산 집행률 기준을 따져서 예산 지원 체계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냥 그거 일방적인 거잖아요. 일방적인 거. 기재부랑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도 미리 공유를 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고 그 문화재 예산의 특별성이나 예외성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늘 자주 찾아다니고 늘 만나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아는지 지들끼리 오물딱조물딱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폭탄 딱 터뜨리고, 공심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들의 논리로.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유산청은 국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다양한 민간기구도 활성화시키고,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공익법인을 만들어 놓고 국가유산청 청장이 다 그 밑에 산하기관장을 꼽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간기구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기구에서 논의된 의견들도 충실히 한번 고민해보고, 이게 진정한 공복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 이런 문제를 계기로 좀 더 불교계와 국가유산청이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서로 연구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문화재 예산에 예를 들어 동결기 공사도 못하게 해줘. 설계 심의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 2월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월 되는 겁니다. 그게 일본은 그래서 2년 단위로 국가 예산 체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그냥 뚝딱 노가다,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 하듯이 이렇게 지어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연구도 해야 되고, 수요자라고 하면 스님들이나 이런 문화재 관리 단체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면 그것도 받아서 충실하게 따라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자기들 저기대로 한다, 그건 뭐더러 필요합니까? 국어책만 읽을 줄 알면 되는데, 거기 문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공무원은요, 공무원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세요? 국민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 정서를 맞춰서 나가는 게 공복입니다. 내가 잘나서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해갖고 니들보다 우수한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비참한 엘리트 의식에 빠져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겁니다. 나는 엘리트다. 아니, 당신들은 국민의 머슴이고 공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화재 행정에 임했을 때 국민들이
국가유산청을 지원할 거고 응원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관련 단체들, 민간 기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활동을 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스님들, 요번에 그 불교계 스님들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그게 사실 기재부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유산청을 쪼여갖고 국가유산청에서 그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다시 좋은 새 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런 국가유산청의 특별한 예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국가유산청도 분명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